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아까 근데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게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수요는 계속되는데 네. 실제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고령자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 팬데믹 때는 굉장히 건강식품에 집중이 됐었어요. 자기 건강에 대해서. 그때는 서로 안 죽으려고. 네, 집중이 됐는데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되니까 그 관심은 좀 줄었다고 할까? 관심은 확실히 좀 줄었는데 네. 그러나 이 시장은 절대로 줄지 않는다. 왜냐면은 고령자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거든요. 그렇죠. 건강을 빼고 뭐 다른 걸 아무리 영화로운 걸 살아도 이 건강을 잃으면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고령자 높아지기 때문에 이 산업은 계속 유지되고 증가하면 증가하지 퇴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게 뭐 유행이 있을지언정 시장이 줄어드는 시장은 아니다. 예.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예. 근데 이것도 보면 어떨 때 건강기능식품도 막 유행 타는 제품이 하나 나오면서 뭔가 빵빵 뜨잖아요. 대표적으로 콜라겐도 몇 년 전에 인기 되게 많았었고 그렇죠. 여성 갱년기 건기식도 인기 엄청 있었던 시절이 있고 여성 갱년기도 그랬고 콜라겐은 인기가 참 많았는데 네. 그거는 이게 콜라겐이 여기 있네. 이것도 콜라겐 여기도 있고 그것도 콜라겐. 이것도 에버 콜라겐이고 이것도 유명한 두 개의 콜라겐입니다. 더마 콜라겐. 네. 그런데 네. 지금은 그러면 줄었느냐? 네. 그렇게 줄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은 감소는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줄지는 않았는데 단지 TV,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데서 줄었을 뿐이지 온라인 판매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느 정도 한계치에 갔다는 조금씩은 떨어질 수 있지만 그게 뭐 없어진다든가 이런 일은 없다 이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되고 있고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 그럼요. 근데 이게 사실 내수만 놓고 보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한계라기보다 성장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급성장이 이제는 쉽지는 않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OEM, ODM 회사가 수출을 하려면 결국 해외 고객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최근에 해외 수출은 좀 어떤가요? 해외 수출은 참 그래도 작년에 우리가 260억 수출을 했어요. 수출만 260억. 거의 그러면 매출의 10%가 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원래 사실은 450억을 목표로 260억에서 450억은 큰 거거든요. 그쵸. 400억을 하느냐 450억을 하느냐 논란을 하다 450억 정도의 목표를 했는데 또 회장님이 좀 높게 잡으셨구나. 그랬는데 더 해야지. 실제로 해본 결과 이제 저희 회사가 참 좋다라는 그런 이 개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분위기 쓰이고 해서 실제로 해보니까 금년에 한 700억 정도로 이렇게 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수출만. 예, 수출만.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오버한 그런 이 목표 달성을 하게끔 됐어요. 최근에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몇 개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면 거기에서도 역시 해외 수출을 주목하는 리포트들이 나왔는데 회사 측에서는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거의 한 50% 이상을 더 초과 달성하는. 그렇죠. 50% 훨씬 넘는. 260억 하다가 직원들은 400억 하겠습니다 했는데 회장님이 450억은 해야지 했는데 그거보다는 더 할 것 같다는. 수출이 그러면 늘어나는 배경은 뭘까요? 갑자기 해외에서 노바렉스를 알고 찾아오는 건가 어때요? 우리가 거래는 조금씩 하고 있었지만은 네. 우리가 많은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좋은 제품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연말 되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는데 너네 한번 팔아볼지 않겠느냐. 한국에서 되게 성공적이다. 이런 여러 개를 보내면 그 사람들이 답을 하고 나서 이게 참 좋다. 자기네가 그런 것들을 저에게 같이 이제 그럼 개발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개발한 것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게 주력 품목이 되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이었을까요? 저기 멀티팩이라 그래가지고 그 삼면포에 이렇게 여러 개 몇 개를 넣은 그 하나만 한 봉지만 딱 찢어서 먹으면 하루 영양치 다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그런 거. 바이타민 종류들을 해가지고 그 수출을 했는데 아주 좋은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그 회사가 이제 신뢰를 쌓으니까 그럼 다른 것도 개발해보자 그래가지고 연구원이 와서 우리 회사 와서 같이 개발을 하고 그 회사 연구원이 아예 와서 같이 개발하고 또 그걸 성실히 하고 이행하다 보니까 결성도 좀 깊어지고 서로의 그 신뢰도 깊어지고 해서 상당히 그 회사도 좋고 우리도 좋고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받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고객사랑 연구개발도 같이 하는 단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끈끈한 관계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 고객사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바렉스에게 물량을 주고 그렇지. 자기네 회사가 더 잘 되면 그 해외 물량을 더 가져오고. 그렇습니다. 그럼 어때요? 약간 수출선도 다변화돼 있나요? 아니면 큰 회사 한두 군데 막 이렇게 묶여 있나요? 이게 그 작년에 260억 할 때는 뭐 크게 많이 잔잔하게 했는데 원래는 그래도 그 중국에 있는 GNC에 그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몰려 있습니다. 중국 GNC가 이 수출의 전체의 한 70% 이렇게 차지하다 보니까 이것도 뭐든지 한 곳에 그 몰리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수출을 좀 다변화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했는데 마침 그게 하나 성공하니까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게 성공했구나. 그러면 우리도 해야지. 저 회사하고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많이 찾아옵니다, 지금. 그리고 중국에 가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박람회를 했는데 거기서 우리 노바렉스를 많이 알고 이제 우리 공장도 방문하고 이렇게 찾아와서 아마 내년에는 좋은 조건이 되지 않을까. 지금도 많이 그 MOU를 체결하고 또 우리가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새로운 신규 거래처들을. 그래서 그 상당히 좋은 거래처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또 매일 화상 그 회의도 하고 해서 내년에는 뭐 올해는 그 매출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내년에는 훨씬 더 그 거래선도 많아지고 좋은 거래선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나 해외나 비슷한 거네요. 한번 딱 성공하면 그렇죠. 야 이거 어디서 만들었어? 어디야? OEM 어디야? 노바렉스 어디야? 이 주소도 나와 있잖아요. 찾아오는 거죠. 우리도 몰랐는데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거의 그 화장품 OEM, ODM이랑 비슷하네요. 그럼요. 화장품도 똑같습니다. 해외에서 이거 잘 만들었다. 이거 히트 상품이네? 그럼 그 OEM 회사 찾아간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화장품 회사들이 예전에 어떤 정책 건의까지 했냐면 그 제조 회사를 표기하지 않도록 규제를 바꿔달라고 막 했었어요. 근데 경쟁사에서 보고 이거 찾아가서 똑같이 만든다고. 그래도 다 알아. 그쵸, 다 알죠. 다 알아. 수소문 하면 알죠. 거기 또. 기록이 나와요. 기록이. 여기는 없어도 어디든가 기록이 다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여기 보면 항상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원, 위탁 의뢰원, 주식회사 노바렉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이렇게. 이거 보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누구나 건강기능식품 다 만들고 싶다. 사람들이 요즘 다이어트, 막 콜라겐 이런 거 유행인데 Y스트릿 건기식해서 Y스트릿 콜라겐 만들고 싶다. 그럼 찾아가면 됩니까? 찾아오면은 저 유선상으로 해도 되고 꼭 안 오셔도 되는데 그 개념을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하고 만나서 지도도 해줍니다. 지금 현재 어떤 것들이 잘 팔리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유통망으로 잘 팔리고 있는데 당신네들은 어떻게 할 거냐 들어보고 컨설팅도 좀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꼭 상담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덤벼들었다는 실패할 확률도 많으니까. 여기서는 잘 된 회사, 잘 안 된 회사, 잘 된 제품, 잘 안 됐던 마케팅 다 케이스 스터디가 많이 있으니까. 많죠. 대한민국 케이스 스터디는 다 돼 있습니다. 먹으면 부자 되는 건기식 이런 거 있으면 저희랑 하시면 그 개발하고 싶네요. 그런 거 나오면 저희부터 하는 걸로. 그 개별 인증 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아까 수출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수출 비중이 지역별로는 중국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렇죠. 중국이 뭐 경기가 좋다 안 좋다 하는데 사실 건강기능식품 정도 되면 그래도 소득 수준이 좀 되는 사람들이 그렇죠. 찾을 거고요. 거기도 그렇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은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거기도 뭐 고령화가 될 테니까 같이 커가는 거겠죠. 그렇죠. 건강기능식품은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 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것이지 소득 수준이 떨어지면은 아플 때 질병의 치료를 가서 병원에 가야 되지 자기 그 미래 그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야 되는데 중국의 그 소득 수준이 우리나라 수준 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인구 비례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성장하는 그럼요. 시장이니까. 혹시 해외는 좀 다르나요? 좀 인기 있는 건강기능식품 종류가 우리나라는 뭐 완전 스테디셀러 홍삼 완전 이게 굳건한 거 있고 뭐 다이어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관절, 뭐 눈 건강, 유산균, 근데 비타민. 회사도 사실 해외도 사실은 비슷해요. 비슷한 게 뭐냐면은 비타민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그 관절에 쓰는 뭐 이 오메가 같은 것들 오메가도 해외에서 정말 많이 팔립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 중에 하나가 오메가일 거예요. 오메가3요? 네, 오메가3. 그리고 그 면역해서 유산균 아까 내가 얘기했고 유산균도 엄청 그 면역적으로 해서 가장 파편한 게 오메가3 유산균 이런 바이타민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피부 쪽으로 해서 그 이제 사람들이 미용 효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콜라겐 그다음에 중국 같은 데는 뭐 장미꽃잎도 많이 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장미꽃잎? 예, 그것도 피부 미용에 아주 장미가 이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추출한 것들이 그 피부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떤 뭐 인정을 받은 원료인 거예요? 인정을 받은 중국에서 인정받은 원료로서 중국에서 우리나라 아직은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유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현지에서 되는 걸 그러면은 현지에서는 인정받은 원료를 국내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해주면 거기에서는 팔 수 있는 거니까. 아니요, 그건 쉽지 않아. 중국의 레귤레이션은 그 우리하고 다르고 전 세계에서 아주 특별한 레귤레이션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파는 것도 이 보세 지역에 넣어가지고 자기네 온라인으로 파는 것이지 네네네. 중국에 직접 상용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거는 자기네 이 중국의 아주 특별한 장막이 있어. 그럼 유통 구조도 좀 다르네요. 그렇죠. 근데 어찌되든 간에 중국 들어가는 거는 다 GNC 통해서 가요? 아니면 또 다른 데도 있습니다. 다른 데들이 또 다른 찾아오고. 데도 있고, 이제 중국의 굉장히 큰 회사들하고 이제 한 몇 군데가 지금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매일 요새 제품 개발 같이 하고 있고, 아마 원래도 결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확실히 결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여러 회사들이. 그럼요. 중국 시장은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 중국 말고 또 다른 시장들은 좀 어때요? 지금 중국 이외에 우리가 한 12개 국가에 한 26개 품목을 수출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다음 주에 그 태국에서 비타푸드 아시아라는 것이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비타푸드 아시아. 예, 예. 그게 옛날엔 팬데믹 전엔 싱가포르에서 열렸는데 네. 아시아에서 제일 큰 박람회입니다. 예, 건강기능식품 박람회.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게 팬데믹 후에 태국으로 옮겨서 하는 건데 저는 거기 제가 아주 주력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상품들이 아시안에서는 상당히 잘 먹힐 수 있고 브랜드도 좋고 또 우리가 잘 만들 뿐만 아니라 기동력도 있고 이래서 신뢰도 있고 해서 아마 잘 될 것으로 아직은 아세안이 상당한 그런 이 생활력이 올라오지는 못했지만은 계속 발전하고 증가하는 그런 다른 데보다는 이 소득 수준이 급격히 올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미래의 시장으로서는 굉장히 밝은 시장이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거기서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전까지는 없던 그런 해외 사업부를 지금 강화하고 있고 그래서 자주 나가서
바이어들을 만나고 해서 이제는 국내도 국내지만은 해외를 개척하지 못하면은 큰 성장 기대하기 어렵다. 조그만 성장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국내에서 제로섬 게임에서 좀 이기고 좀 더 나은 걸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대폭적인 성장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해외 그 시장 개척을 위해서 요새 아주 절치부심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뭐 어떨지 모르지만은 저는 아주 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점은 노바렉스는 좋은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장에 오면은 외국 바이어들 오면 그만 사인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자기네가 보지 못했던 그런 시스템과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장점으로서 저희들이 혹시 좀 갖고 있다는 거죠. 못 나가게 감금하시고 이런 건 아니죠? 사인할 때까지 못 나간다. 근데 오면은 그만큼 매료가 된다. 예, 그렇죠. 첨단 공정도 다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제조 공정이라든가 또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정말 정성스럽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가 등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좋은 제품을 또 개발해서 또 안내를 하면은 사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9월 중순쯤에 열린다고요? 비타푸드 아시아? 9월 21일인가? 그저 뭐 월요일부터 가서 준비를 해서 막 부스 크게 차려놓고 우리가 부스 제일 큰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이고 돈 많이 들던데. 그래서 1년 우리가 연간 박람회 비용이 한 7억 정도. 박람회만 쓰는 돈이? 예, 한 7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는 전에는 안 쓰던 비용인데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조금 뭐 비용이 많이 나가더라도 이런 것을 국가에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4년, 5년 꾸준히 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안주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끈질기게 할 예정입니다. 좀 미리 좀 알았으면 저희가 좀 태국 일정도 좀 잡아놓고 촬영 하루 하고 한 3일 놀다 오고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해외 수출 계속해서 늘리려고 공략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면은 캐파라든지 생산 능력 이런 거는 여유가 있는 건가요? 신공장 지은 지는 얼마 안 되셨으니까. 옛날에 1, 2, 3 공장 오창에 조그만 공장 3개가 있었는데 지금 그 2개는 완벽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동화해서 자동화를 더 해서 돌아가고 있고, 신공장도 캐파는 아직까지는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4천억까지는 전혀 문제 없다. 매출 4천억까지는 커버할 수 있는 캐파. 예, 전혀 문제 없다. 4천억 이상 되면 한번 이 몸으로 뛰어다 좀 더 버티다가 그 옆에 우리가 충분히 그 공장 부지가 또 있습니다. 땅이 또 있나요? 땅이 또 있어서 거기에 신공장만큼 큰 것을 하나 지을 수 있는 땅이 준비되어 있어서 설계도 이미 대충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공사를 하면 됩니다. 작년 매출이 2,800억 정도였으니까 4천억까지는 캐파는 문제 없다. 작년이었나 한번 증자를 한번 하셨었죠? 예. 그래서 뭐 그러면 더 추가로 증자할 필요나 그런 뭐 증자는 자꾸 하면 좋지만은 그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증자의 생각은 전혀 없고 보면은 우리가 부채도 꽤 많았었어요. 그 신공장 진이라고. 근데 이제는 뭐 부채도 많이 감소됐어요. 한 600억 정도 있던 것을 갚아가지고 한 60, 연말 되면 한 5, 60억 정도의 부채로 줄고, 그래서 이제는 뭐 회사도 안정이 되고 뭐 자금이 문제된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OEM, ODM 사업, 건기식 이 중에서도 어떻게 좀 경쟁이 과거보다 더 치열해지고 있나요? 왜냐면 이게 또 군소 업체들도 많고 국내 또 대기업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국내도 많이 치열해졌죠. 많이 치열해지지만은 나름대로 뭐 자기네 특성이 있는 것을 갖다 끌고 가는 것이지, 너무나 똑같은 것을 갖다 경쟁한다면은 그는 뭐 서로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국내는 성장은 하지만은 약간의 제로섬 게임 아닌가. 국내에서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좀 더 갖고 오면은 다른 데 또
잃을 것이고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균형이 뭐 계속 맞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조금씩 파이는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해외를 개척하지 못하면은 그냥 그렇게 성장할 것이다. 또는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그 성장의 그 크기는 약간의 뭐 아니면 제자리 걸음하거나 조금씩 크거나 전체 시장 크는 파이만큼 크면 잘 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우리 목표는 글로벌로 가야 된다. 뭐 삼성전자도 글로벌로 갔고 뭐 우리나라가 글로벌 안 하고 뭐 그 큰 기업이 된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랑 비슷해요. 파운드리잖아요. 파운드리. 글로벌 이제 파운드리 사업. 건기식 파운드리. 아 그러나 네. 그 삼성전자의 그 파워풀한 거하고 네. 저희들은 그렇게 좀 다른 건 있는데 저는 생각이 안전한 거는 노바렉스가 낫지 않을까. 어떤 안전? 식품 안전? 아니 기업의 안전. 삼성전자보다 삼성전자는 아니 폭탄 발언. 삼성전자는 이렇잖아요. 도발. 아니 도발이 아니라 삼성전자는 늘 1등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은 옛날에 에릭슨은 안 그랬어요. 에릭슨도 얼마나 큰 기업, 노키아 얼마나 큰 기업이야. 그쵸. 코닥, 예. 뭐 니콘 이런 것도 얼마나 큰 기업이야. 그러나 그 기술에 따라가지 못하면 바로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2등 하면 지는 게 그 요사이 그 IT 회사들이잖아요. IT는 그렇죠. 네, IT 회사들은. 그러나 삼성은 무조건 1등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엄청난 비용을 들기 때문에 잘 가고 있지. 내가 이걸 뭐 탓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렇게 그쪽은 즉 경쟁도 치열하고 위험하다는 그 위험한 데서 하는 것이 사실은 큰 이익도 있겠지. 그러나 우리 아직 건식 시장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렇지만은 그 정말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개별 인증을 한 100개 진다든가 조금 성장해가지고 쭉 하고 좋은 제품을 많이 갖고 있고 글로벌로 안정화시키면은 그렇게 아주 변화무쌍하지는 않아요. 이 BT라는 것은 이 의약품도 보면은 1950년대에 나온 것들이 지금까지도 잘 그렇죠. 쓰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 개발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해놓으면. 예, 타이레놀 같은 거는 지금도 그때 그렇죠. 해놓은 것이 지금까지도 뭐 그게 그보다 더 나은 진통제 나온다 해도 그거 다 안 없어져요. 잔탁 같은 그런 것들도 지금도 많이 쓰고 있고. 하여튼 뭐든지 보면은 BT는 쉽게 옛날 것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쓰여 있다고. 그래서 좀 안전한 거는 좀 우리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정적인 비즈니스에 안정적인 사업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또 이제 해외 진출을 통해서도 다소 성장하고 굴곡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OEM하고 ODM도 조금 매출 비중이 다르고 ODM이 조금 더 마진이 좋잖아요. 그 ODM이 좀 난데 네. 뭐 우리가 다 ODM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고객들이 요구하는 거 OEM에서 요구하면 OEM 그대로 해줘야 되고 이 OEM에서는 아너십을 누가 갖고 있느냐. 주도권. 주도권을. 네. 그게 이제 OEM에는 저는 갈라진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해외도 좀 많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비중이 늘어나고 이게 줄고 이게 아니라 똑같이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균형이 맞아요, 또. 그렇죠. 해외 기업한테도 그래서 어떤 좀 메리트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ODM으로서 먼저 또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보여줘서 더 많은 마진도 그렇죠. 거둬야 하는 거고요. 너무 좋은 얘기만 들었는데 혹시 노바렉스 뭐 리스크 없습니까? 리스크? 아까 그래서 뭐 재무적인 것도 좀 여쭤봤고 캐파도 좀 여쭤봤고 어느 기업이든지 리스크 없는 기업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재작년 이렇게 2, 3년간 그 회사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어요. 미래의 리스크. 이 기업이라는 것이 오늘 극대한 이익을 내는 것보다는 2년, 3년 후에 좋은 회사 또는 5년 후에 더 좋은 회사가 된다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오늘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조직도 단단히 만들고 새로운 부서도 만들고 박람회도 돈을 많이 들여서 나가고 하는 것들이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그 비용이 좀 들더라도 하는 건데 제가 생각에는 노바렉스는 그래도 리스크는 크지 않지 않느냐. 현금 창출 능력이라든가 그렇게 많은 어떤 그 영업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느냐.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주식값도 많이 떨어지고 했지만 사실 매출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떨어지지 않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래. 내가 80억 할 때 상장을 했는데 이익이 예. 지금 뭐 250억 할 때나 주식값이 비슷하다 이거지. 그건 뭐냐면은 이게 자기의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오묘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때가 매출이 800억 뭐 이럴 때라 지금 3천억 가까이 갈 때 하고 주식이 주가 총액이 뭐 비슷하다 이거죠. 비슷한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에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네.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많이 떨어졌어. 뭐 이 매출액이 막 떨어지고 이익도 확 하는 게 그 상장 회사들이 많이 그랬어요. 그 건기식 판매 전문 기업들.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너는 별 볼 일 있느냐 이거지. 노바렉스는. 저기 한때 저기 콜라겐으로 떠갖고 막 주가 급등하던 회사 지금 다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거 제조하던 회사는 괜찮겠느냐? 너네가 별 볼 일, 너네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전체가 그 건강식품 시장에 그 메이저 회사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너네도 별 볼 없을 거란 주식은 앞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주가는 훨씬 미래를 보니까. 떨어지는데 사실 그때 내가 안 떨어진다. 우리는 아무리 설명해도 그건 안 되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아. 그거는 실적으로 나타내 줘야 되거든. 네. 그래서 내가 우리는 뭐 그걸 시장에서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다. 그거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실적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왔는가를 가서 얘기를 하면은 뭐 인정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한 번도 그에 대해서는 변명해봤자 소용없다. 하여튼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실적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꺼지거나 옛날처럼 뭐 옛날로 돌아가거나 뭐 80억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 시장이 요즘은 조금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렇게 사실 경영진의 시계와 투자자의 시계는 정말 다릅니다. 투자자의 시계는 정말 100m처럼 막 돌아가고 있고 경영인은 앞에서도 2, 3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그리는 거고 산업 현장에서 돌아가는 시계랑 금융시장에서 돌아가는 시계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극은 사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요. 또 각자의 뭐 기다림이나 노력, 거기에 대한 대가, 그게 다 이제 각자의 몫으로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거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그냥 우리 YSTL 구독자분들일 수도 있는 거고 건기식을 뭐 사서 드시는 분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투자자일 수도 있는 거고 마지막 좀 말씀 한마디 뭐 회사의 비전이어도 좋고요. 회장님의 생각도 좋고요. 건기식 시장은 늘 성장하는 건 하는데 이 건기식은 한국에서 만든 건기식이 세계적이다. 저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법률이 굉장히 까다롭고 아주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 보니까 외국에서 그냥 무분별하게 만든 것보다는 훨씬 이 품질이나 모든 것들을 잘 관리가 되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이 뭐 미국이라든가 뭐 어디 다른 나라 뭐보다도 훨씬 좋은 제품을 만든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제품이다 보니까 성장도 잘할 수 있고 신뢰도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다. 과거보다는 과거에 신뢰하지 못하던 이 건강보조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의 레귤레이션에 들어와 가지고 상당 기간 동안 오면서 이 많은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성장에는 크게 뭐 의심하지 않고 이제는 이것도 뭐 옛날에 사기꾼 이런 것들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어지고 옛날에 건강 보조식품 시절에 사기꾼들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는 대기업들도 모든 좋은 기업들도 다 덤벼들어서 같이 이 시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그런 반응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제는 건강식품 믿을 수 있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안심하고 대한민국 사 먹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비전은 그렇습니다. 저는 뭐 늘 생각한 것이 우리 직원들이 만족하면은 회사도 잘 되고 또 주주들도 회사 잘 되면 좋아지는 거고 이게 모든 게 묶여 있다. 그래서 사실은 재작년에도 그 회사 직원들의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복지와 급여 상승을 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그냥 살아왔던 건데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거기에 걸맞는 대접을 해야 되고 또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좋은 인재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낮은 임금과 그다음에 없는 복지 이런 것 갖고는 도저히 뭐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우리 이 상당히 어떤 이 재무적인 것도 도움이 안 가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많이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좋은 회사가 되고 직원들도 과거보다 우리가 정말 좋은 회사가 됐다라는 그런 마음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사실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이 회사 뭐 CEO 있고면 누구나 똑같을 겁니다. 직원들이 행복하고 주주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그런 회사가 되는 게 꿈이고 될 거예요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만족은 한도 끝도 없지만은 많은 리스크를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직원들도 요즘은 아주 회사의 이미지가 많이 개선됐다. 참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행복한 회사를 만들 거예요. 권석형 노바렉스 회장님이 비전도 잘 밝히시고 또 회사 경영도 안정적으로 하시고 또 이렇게 시장과 소통도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그래서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 오늘도 이제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죠. 또 주가 떨어지면 또 소환할 겁니다. 농담이고요. 그래서 주가 갖고는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럼요. 회사의 경영이 떨어지면 소환하세요. 매출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소환하세요. 맞습니다. 또 경영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실적으로 노바렉스의 권석형 회장님 함께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